이제 향후 전국의 중대 변수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만이 향후 전국의 중대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번에도 이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번 경기도 도지사 시절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했던 대법에서 이제 무죄로 뒤집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탈출했던 전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직선거법도 2심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 나가는 모양새가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향후 전국의 어떤 변수일 것 같아요. 조금 전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봤는데 헌재가 이제 뭐 하느라 이렇게 선고를 늦추느냐라는 발언 속에는 앞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선고 결과 때처럼 탄핵이 필요한 헌재 재판관의 어떤 인원수, 즉 6명이 확보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윤 대통령이 탄핵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으로 상당히 많이 연결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연결할 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현재 내부적으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오히려 각하에 대한 의견, 절대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견일 텐데 한덕수 결과하고 좀 다른 것이 한덕수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각하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영식 재판관이 스스로 앞장서서 다른 전문 증거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자체가 다수 의견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일정한 시점까지의 어떤 논의, 합의 과정, 콘클레베 방식의 교황 선출 방식의 합의제를 말하자면 선용해서 간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인용이냐, 만약하면 기각이냐를 놓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속보입니다. 결국은 이 같은 논리에 근거해요. 2심 고법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지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완전 무죄, 사필 규정, 이제는 헌재의 빠른 선고만이 남았다. 나쁜 검찰, 헌재가 답해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진 조작한 국힘의 박수영 의원은 사퇴하라. 이런 메시지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여당의 반응도 지금 뜨겁습니다. 2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고법이 부여했다. 사진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느냐.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했던 50억 클럽 대법원의 대잡이다.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좀 논쟁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양당에서도 나오셨으니까 김기경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당혹스러워가지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어떤 토론회에서 자기 본인의 어떤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발언 관련해서. 근데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무죄 취지로 나오면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즉흥성이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즉흥적인 토론 과정에서 있을 때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안 하면 그게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숨쉴 공간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도 숨을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재판, 대법원의 그 무죄 취지의 그 판단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가 문제에 있었죠.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음모론 같은 것을 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100번 양보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거를 결정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거를 입증하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무죄의 취지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그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강성필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뭐 진실은 지각을 해도 절대 결석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참 정치인, 특히 지도자는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받고 2심까지 무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과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걱정, 우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기 때문에 이런 진실의 결과를 받아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국민 절반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좀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국민의힘에서도 하실 말씀 많을 겁니다. 사실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도 사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저는 좀 양당이 조금 자제하는 마음으로 조금 인정하고 앞으로 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할 일은 좀 하는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조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이 결과 자체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고 법리적으로도 뭐 항소심 재판부가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자꾸 결부돼서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선고 일정, 결과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 사건과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뭐 1심부터 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13 비상계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서 이 위헌위법성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선고 일정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일정이 다시 중요해진 것뿐이지 이게 원래 이렇게 결부시켜서 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가면서 이재명 대표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뭐 유죄가 나올 경우에 출마 자격의 문제라든가 지금 사실 100일 기간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어떻게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안정을 드려야 되느냐 이게 같이 정치권이 얘기하고 그 결론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정치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속한 심리로 결정을 빨리 내줘야 됐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 이 선고 사건까지 결부돼서 이렇게 논란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는 뭐 정치권이하고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뭐 검찰이 필요하면 상고하지 않겠습니까? 네.